회사 동료와 한잔 기울이다가 최근 안주처럼 올라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팀 서울 전세 사는 김 과장님 알지? 연봉 7천에 둘 아빠인 그 형의 생존 비결은 다양하지만 마누라 기분은 몰라도 사무실 복사기 상태 하나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야. 복사기 비위 맞추는 건 기본이고 부장님 산행이라면 히말라야라도 갈 기세였으니까요. 사회생활의 정석이었던 그 형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며 일종의 안도감을 찾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 형이 조직의 중간 허리이자 핵심이잖아? 15년 넘게 쌓은 짬이 있는데 저런 베테랑이 잘리면 회사가 돌아가겠냐? 김 과장의 자리가 공고해야 우리의 미래도 안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희망퇴직 공고 봤어? 대상이 만 38세부터래? 이게 말이 돼? 딱 그 형 나이야. 어제 메일 확인하고 얼굴이 흑빛이 돼서 급히 나갔어?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불운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거대한 중년 삭제의 서막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40대 취업자는 약 615만 4천 명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단 1년 사이 9천 명이 증발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입니다. 이는 30년 만에 역대 최저치 수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감소세가 무려 4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상보다 무서운 건 이 비극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실체입니다. 40대는 사회를 지탱하는 척추라는 말은 낡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서글픈 은유일 뿐입니다. 실제 기업의 통계 그래프에서 40대는 가장 먼저 지워지는 에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은행권은 이미 이 잔혹한 문법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만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싸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전에는 50대 중반이 희망퇴직 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고문에는 근속 10년 이상, 만 38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약관처럼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서울 전세 5억에 사는 김 과장은 이제 드라마 속 조연이 아닙니다. 소위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베테랑이라 불렀던 그의 경력은 회사의 계상이 앞에서는 고정비 절감을 위해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지방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정의 돋보기는 잠시 접어둡시다. 기업의 차가운 계산기 내부 그 비정한 논리를 직시할 시간입니다. 왜 기업은 그토록 김 과장을 가장 먼저 지워버리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로 김 과장은 임금 구조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대체하기 가장 쉬운 구간에 서 있습니다. 연공 서열 체계에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연봉 그래프가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역할은 어떻습니까?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고인물 팀장과 위층 임원들이 쥐고 있지요. 김 과장은 그 사이에 끼어 파트장 또는 관리라는 명목으로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임원처럼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는 핵심 권력도 부장님처럼 곧 퇴사를 앞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굴릴 수 있는 엔진도 아니지요. 리스크와 비용 조직에 줄 파장을 고려했을 때 김 과장층은 경영진에게 가장 손질하기 편한 지방층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로 AI라는 이름의 무급 인턴이 김 과장의 주무기를 빼앗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김 과장이 밤을 꼬박 세워가며 보고서 초안을 다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석과 기획 작업들, 사실 이건 그동안 김 과장이라는 숙련된 전문가만이 가졌던 대체 불가능한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성형 AI와 각종 AI 자동화 도구들이 이 업무들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합니다. 연봉 7,500만 원의 김 과장 한 명보다 신입사원과 AI 유료 구독의 조합이 훨씬 싸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AI는 30분씩 담배 타임을 가지며 자리를 비우지도 않습니다. 오늘 구내식당 제육볶음이 맵다고 반찬이 별로라고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점심 메뉴로 아무거나를 외치며 눈치 싸움을 하지도 않죠. 인간 김 과장에게는 이 숫자가 삶의 무게이자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이지요. 기업의 엑셀 시트 위에서 그는 그저 비용 항목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숙련도가 높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AI가 학습하기 가장 좋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 과장이 15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은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게 된 거죠. 오히려 그를 더 정교하게 대체할 도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김 과장이 그 비정한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칩시다. 실업자 일이 된 그의 일상은 이제 불안하게 일렁이기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 희망퇴직금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 단일 원도 스스로 증식할 수 있을까? 오직 우하향 곡선만 그리는 데드크로스 그래프로 변합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마약 같은 혈액 공급이 끊기기 시작하면 가정 경제는 서서히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재취업 시장이라는 야생에서 김 과장을 기다리는 현실은 훨씬 더 비참합니다.
구인 사이트의 필터링 기능은 나이라는 항목에서 이미 김 과장을 걸러버릴 겁니다. 이력서를 수백 번 고쳤어도 돌아오는 것은 무미건조한 거절의 매크로 답변뿐입니다. 운 좋게 면접 기회를 잡아도 기다리는 것은 예전 연봉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제한이 대부분이죠. 전문성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내려간 그곳은 십수년의 노하우조차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비정한 세계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근마켓에 올릴 등산복뿐인 단순 노동의 세계가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김 과장의 일상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세한 균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원어민 영어 학원은 동네 일반 학원으로 바뀌기 시작하겠지요. 아이가 즐거워하던 예체능 학원이 하나둘 정리됩니다. 부모님 지원비도 가족여행의 약속도 나중에라는 공허한 말 뒤로 자취를 감춥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김 과장네 거실을 차갑게 채우기 시작한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계 소비 지출의 위축이라고 건조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는 한 가정의 교육과 돌봄 그리고 부양이라는 튼튼한 안전망이 동시에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김 과장의 실직은 본인 한 사람의 경력이 끊기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우는 사회의 가장 견고한 기둥이 뽑혀나가는 사회적 재난이지요. 한 집안에서 세 세대의 삶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이 처절한 과정들은 통계청의 숫자들은 결코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김 과장이 불운했다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사람을 쓰고 버리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로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용 구조를 보십시오. 세대마다 겪는 고통의 형태만 다를 뿐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청년들은 정규직 트랙에 진입조차 못한 채 편의점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스킵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 갈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구조적 모순이 우리를 나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김 과장을 AI로 대체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성의 끝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세금을 내던 40대가 지갑을 닫으면 결국 내수 시장과 국가 재정은 동시에 무너지지 않을까요? 엑셀 시트 안의 이득이 사회 전체 시트에서는 거대한 마이너스로 쌓이는 꼴입니다. 정책은 정년 연장이나 청년 고용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한번 밀려난 중년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경로는 어디에도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허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어와 삶이 거대한 구조 앞에서는 언제든 휩쓸릴 수 있는 작은 변수라는 사실을 차갑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 자체가 바뀌었음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만 잘 버티면 된다는 각자 도생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이 복잡한 구조를 우리는 서로 어떻게 지탱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자가 김 부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 전세 김 과장의 위태로운 오늘이 우리 모두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오늘 당신의 메일함에 도착한 것은 업무 지시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흔드는 통보입니까? 이 이야기를 단순한 남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구조의 결함을 똑바로 직시하고 목소리를 낼 때 다음에 그 무거운 메일을 마주할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그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